자, 오늘은 기업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가, 요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대부분 어떤 회사를 투자한다 했을 때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, 여기에 포커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, 회사는 그 전에도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튈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해서,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회사가 전기차 밸류 체인에 있어요.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회사고, 과거에 어떻게 했고, 뭐 어떤 레질리언트한 성질이 있고, 뭐 재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, 이 회사에 대한 포커스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여기에 좀 많이 이 매몰이 된다는 거죠. 밸류 체인이 어땠고, 뭐 전기차의 성장성이 어떻고, 이 안에서 이 회사가 납품하는 뭐 부품이 있으면 이 부품의 시장의 전망이 어떠고, 뭐 이런 어떤 미래성,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정작 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건데, 이거를 제가 전에도 이제 회사를 얘기할 때 사람처럼 비유해서 이해해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. 얘기를 다시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, 내 어릴 적 친구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치죠. 근데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R&D에 있는 이 친구를 분석을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전망, 그리고 R&D 시장의 전망,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인구 구조,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,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애플하고 경쟁을 어떻게 하고 있고, 뭐 반도체는 어디서 경쟁을 하고 있고, 뭐 이런 등등, 그 다음에 R&D 시장에서의 수급, 한국인이 어떻고, 뭐 요즘에는 뭐 다른 외국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, 뭐 등등 이런 식의 분석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할 건지 물어보는데, 삼성전자와 R&D 섹터가 어떻게 되고, 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R&D 섹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. 그럼 이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인데, 이 개개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포괄적인 카테고라이즈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죠. 제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,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,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,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,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인간관계는 어떻고, 삶의 태도는 어떻고,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, 우리가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친구를 봤다, 저 친구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할 때, 과연 이 친구가 삼성전자 R&D 섹터에 있기 때문에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진 않잖아. 이런 산업을 공부하고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이 가진 내적 역량을 보는 거잖아요. 그 내적 역량이 이러저러 하니까, 인내심도 있고 끈기도 있고, 뭔가 이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제틱하고, 그래, 저 친구는 뭘 해도 성공할 거야. 그래서 이제 뭘 해도 성공할 거야,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. 그럼 그 친구는 또 꽤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하면서, 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친구가 속한 삼성전자가 어떤지, 직군이 어떤지, 뭐 등등 이런 뭐 로컬 위치가 어떤지,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, 회사 자체의 내적 역량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역사가 오랜 기업이 아무래도 더 낫죠. 왜냐? 과거에 IMF도 겪었고,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, 뭐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줄이기도 했고, 너무 많아서 파산할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 현금을 쌓게 됐고, 뭐 등등 여러가지 그 회사가 이런 지금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, 앞으로 그게 이어질 건지도 파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속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비해서 어떤 역량이 더 나은지, 그리고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, 이걸 다시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데,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로 불지를 고민합니다. 그러면 배드로 볼 때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다가, 굿으로 보이는 환경에서, 그 환경에서 이제 어떤 섹터, 풍력이다,
그러니까 폭력에서 되게 좋은 환경인데 여기서 잘한 애가 누구냐 했을 때 아까 뭐 A라는 친구가 있었다 치죠. 그럼 그 친구에 투자한다. 이런 식의 투자를 보통은 많이 하게 되는데 환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일어날지도 몰랐고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확언하는 사람은 없었겠죠. 근시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해도 예를 들어 유가가 30불일 때 최근처럼 유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,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어 왔으니까 연장을 하는 그 마인드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겠지만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꺾일 수도. 그러니까 환경을 맞추려고 한다는 건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한다.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?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회사가 그 흔들리는 환경,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흔들림 없이 성장을 해 나가는가? 그럴 수 있는 기업인가? 이런 이해가 더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딱 세 줄입니다. 1번, 환경은 변화한다.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을 예측하려고 한다.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을 매번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. 세 번째, 환경을 예측하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이해를 하면 환경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사면 되고 이렇게 가면 팔면 되는 엄청 간단한 게임을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가면 관심을 가진다. 요게 답니다. 그래서 회사 자체의 본질적 이해를 좀 더 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.